자,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자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자,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잠깐 나오죠. 확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될 확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배울 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을 수학적으로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시행한다. 시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단어가 이래요. 동전 3개를 던진다.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공을 꺼내는 시행이야. 이렇듯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거기 나와 있어요. 같은 조건에 의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한마디로 주사위를 던질 때 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에요. 시행. 그다음에 그때 두 번째 생소한 말이 하나 나오죠.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공간이 뭐냐면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집합으로 표시해 놓은 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보통 S라고 쓰는데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요거야. 1부터 6까지 일반적으로 주사위. 그 다음에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져요. 주사위 2개 던질 때의 표본 공간은 주사위 2개다 보니까 순서상으로 주사위 눈이 2개가 나오잖아요. 66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순서상 몇 개 있을까요? 36개 있을 거예요. 그죠?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니죠? 왜 대답을 하네? 그 다음에 내가 동전 2개를 던진다면 표본 공간은 앞이냐 뒤 앞이냐 뒤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롯데월드 가서 놀고 있다니까 갑자기 스트레스. 나도 놀고 싶고. 롯데월드 자주 많이 가봤어요? 나는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몇 번 가봤는데 롯데월드는 그렇게 옛날에 대치동에 근무할 때도 그런 가봤네. 대치동에 가면은 롯데월드 그 빌딩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우뚝 서 있어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이런 것이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전체 다 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세 번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사건은 정의가 이래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지금 집합을 표현했거든. 근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진다고 했을 때 주사위 하나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 짝수눈은 뭐야? 2, 4, 6이에요. 이렇게 2, 4, 6 이것도 집합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야. 사건도.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2, 3, 5 이렇게 되겠죠. 요게 사건이에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사건이 뭐냐면 원소의 수가 하나인 사건이에요. 이게 주사위를 계속 주사위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이 가장 만만하죠. 주사위나 던졌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죠. 6보다 크거나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6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원소의 수가 하나인 게 근원 사건입니다. 아니야 하나인 거. 그 다음에 5번째 전사건. 사건 중에 전사건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야. 주사위를 또 던질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D라고 하죠.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D야. 그럼 뭐겠어요? 다 되는 거야. 이런 걸 전사건이라고 해. 전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사건. 모든 사건을 다 모으는 거. 그 다음에 6. 공사건. 공사건은 원소, 집합 안에 원소가 없는 거,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2라는 사건을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그죠?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2라고 합시다. 그럼 7의 배수는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 들어갈 게 없어. 그래서 공사건은 보통 집합으로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집합이 공사건입니다. 다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집합으로. 앞으로는 요거 이제 활용할 거거든. 그 다음에 자 거기 배반 사건과 6건에서 자 사건들이 다 집합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우리는 수하에서 집합 사이의 연산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자, 그게 가는 겁니다. 먼저 두 사건에 먼저 표본 공간 S라고 하고요. S고 사건 A, B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즉 두 사건 A, B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건이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합하란 얘기는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은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합집합이 합사건이에요. 두 번째 곱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의 곱사건은 교집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사건 A와 사건 B에 그죠?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곱사건은 뭐다? 공통 부분이니까 뭐야? 2라는 얘기죠. 2. 곱사건이 2가 되는 거야.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요. 정의가 이래요. 두 사건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죠? 할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반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이다 보니까 이제 여집합, 여사건이 있어요. 여사건은 뭐냐?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게 여사건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여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71페이지,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주사위 한 개 던지니까 표본 공간부터 쓸게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네. 표본 공간이.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래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래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C래요.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ABC 세 사건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 두 개를 고르래.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없는 사건 두 개를 고르라는 얘기죠. 뭐야? A, B. A하고 C는 교집합이 있고요. B하고 C도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나 A하고 B는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수의 제 2번을 보시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 이비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이 있어. 그럼 그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1부터 8까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표본 공간이. 그죠?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대요. 6의 약수 1, 2, 3, 6 이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 집합으로 따지면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집합 A와 교집합이 없는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6, 1, 2, 3, 6을 제외한 4, 5, 7, 8로 이루어진 집합들은 다 얘와 서로소, 즉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4제곱개. 공집합도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얘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 즉 16개. 즉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는 16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로 확률을 정리를 하는데 본래 이제 확률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 있는데, 자 일단 기하학적인 확률은 뭐 참고서나 이런데 내용엔 나와. 그러나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참고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과 과정에 안 나오고 수능에 안 나와도 참고서에 들어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잠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개념원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이게 한 99% 정도? 1% 정도의 비중이 차지하는 무슨 과장 섞어서 그만큼 통계적 확률은 그닥 뭐 이렇게 어렵게도 안 나오고 나와봤자 뭐 살짝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건 요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확률에 대해서 일단 확률의 정의. 확률의 정의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해요. 수로 나타내. 확률. 어떤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수치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거를 확률이라고 이 기호로 자 A라는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 A가 사건이라고 했죠. 사건이 집합입니다.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쓸 거야. P라고 쓸 겁니다. probability라는 확률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 있는데 먼저 수학적 확률. 이게 대부분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자, 표본 공간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은 어떤 시행을 했으면 그죠? 표본 공간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대체 이 말을 왜 써놨을까?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사위 갖고 확률을 따질 때 1의 눈이 나오나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죠. 그죠? 근원 사건 1의 눈이 나오나 2의 눈이 나오나 3의 눈이 나오나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지 주사위를 잘못 만들어서 1의 눈이 있는 쪽은 약간 작게 만들고 2의 눈이 있는 쪽은 좀 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보편타당한 정육면체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를 수학적 확률은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의 첫 번째 정의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지. 자, 표본 공간은 아까 이제 모든 게 들어있는 공간이잖아. 전체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게 수학적인 확률이고요. 여태까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해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 얘기냐 한번 볼게요. 74페이지 필수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먼저 이쪽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이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1, 66까지 순서쌍의 개수가 36개라고 그랬잖아.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이 되는 거예요. 주사위 두 개 던지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야. 이때 1번 나온 눈의 수가 같을 확률. 나온 눈의 수가 같을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눈의 수가 같으니까 2, 3, 4, 4, 5, 6 이렇게 돼 있죠. 사건 A가. 그럼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잖아. 그러므로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수학적 확률 중에 이놈으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고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이런 확률을 갖는다. 저게 조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합이 8이니까 2, 6, 3, 5, 4, 4, 5, 3, 6, 2 해갖고 자 B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확률. 세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의 확률이래요. 그 사건을 C라고 하면 자 먼저 곱이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는 1부터 시작되죠. 1인 경우는 요걸 거예요. 완전 제곱수 4인 경우는 1, 4, 2, 2, 4, 1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9, 3, 3 이거밖에 없습니다. 16, 4, 4밖에 없고 25, 5, 5밖에 없고 36, 66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인 사건을 C라고 하면 이 C에는 1,1, 1,4, 2,2, 4,1, 3,3, 4,4, 5,5, 6,6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P가 C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8이 되겠습니다. 9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요 첫 번째, 요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 조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중복 순열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순열 조합 나올 수 있고 중복 조합 나올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게 요 겁니다.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다 수학적 확률. 그래서 이번엔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 중에 필수 예제 4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4번 1번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거기까지가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거기까지가 분모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그럼 분모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6팩이 되겠죠? 분모에는 6팩이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 그 사건이 A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여기다 구해서 분자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A, B가 이웃하게 쓰는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구했었잖아요. 이웃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먼저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 5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하고 5팩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위치 바뀔 수 있죠. 2팩 이게 분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5팩 곱하기 2팩 그러면 5팩 6팩 나누면 6이고 6분의 2 3분의 1 자 3분의 1의 확률을 얻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우리 학생들은 다 이과생이죠. 혹시 뭐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산과나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걸 좋아해서 그쪽 계통을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인기가 다 사라들었나? 저는 이제 수학과를 나왔지만 수학과를 졸업하고 첫 번째 직업은 제가 이게 아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래머. 말이 프로그래머지 땡 노가다꾼. 그때 당시에 맨날 밤새고 그때 정말 맨날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야 된다면 팀원들이 맨날 밤새는 거예요. 이제 막판 가면 초반에는 이렇게 수렁수렁 하다가 처음부터 열심히 할 거야. 나중 되면 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일주일에 딱 2번 집에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집에 못 가. 맨날 밤새.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업종이라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뭐 내 동기들이나 다 있는데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프림 짠 다음에 업로드 하면 되니까 막 회의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고. 그러니까 좋아졌더라고. 아 우리 때는 맨날 밤새 없단 말이죠. 그래요? 괜찮은데. 내 아는 사람 지인 중에 저 미국 그 새끼가 아니 그 새끼 맞아요. 후배니까 구글 유튜브 쪽이니까 구글 쪽이죠. 거기 일하는 놈도 있고 EA 스포츠에서 일하는 놈도 있고 오락 EA 스포츠 알죠? 남정네들은 다 알잖아요. 피파 온라인만 내 걔를 통해서 내가 그 피파 온라인을 첫째 아들이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있잖아 그 혜택 뭐 무슨 뭐 이렇게 좋은 거 받는 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그 돈 같은 거 이런 거 막야 줘 그래갖고 아들한테 보내고 아들 그거 갖고 좋은 선수 사고 막 야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컴퓨터 하니까 자 중복된 단어 없습니다. 중복된 단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야 그럼 분모에는 8팩이 들어갈 거예요. 모든 경우였으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이냐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대요.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이렇게 온대. 그러면 이쪽에 4개가 더 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쪽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첫 번째 여기에는요 C하고 T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 2개의 문자가 오죠. 그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잖아. 이제 OM이냐 MO냐 다르니까 그래서 6P2가 되고요. 그리고 자 C하고 T 얘네들도 위치 바뀔 수 있죠. CT, TC 그래서 2 팩토리얼 그리고 이제 끝났네. 그리고 전체 이걸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얼 쫙 배열하면 되는 거죠. 분자에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8팩에 6P2 곱하기 2팩 곱하기 5팩 요 계산하면 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 작업을 날로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고 딥한 경우의 수 막 카운팅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확률에서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올 거야. 물론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다를 수 있지만 자 필수예제 5번은 1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앉는데 자 원순열입니다. 원탁에 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렇게 하는 자 원탁에 앉을 때 그게 분모죠. 7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이게 분모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에 앉힌대요. 원탁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히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여학생 5명이 이렇게 앉는 겁니다. 자, 그럼 원순열에 얘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5팩이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위치 바뀔 수 있잖아. 2팩. 여기 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쉽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쉽잖아. 5팩, 6팩은 약분하면 6이고 3분의 1이 다르겠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있대요. 이렇게 6명의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있을 확률이 자
이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6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5팩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자, 원순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마주보게 고정이 돼 있죠. 그럼 남은 아이들이 앉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앉는 거랑 1, 2, 3, 4 앉는 거랑 다른 거예요. 뭔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4팩토리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팩토리얼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이 확률이 됩니다. 이런 거 정도의 계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77페이지는 뭐냐? 필수예제 6번. 자, 1, 2, 3, 4, 5. 계속 이걸로 풀고 있어요. 5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하여 4자의 정수를 만들 때 그게 분모에 올 텐데 이걸로 4자의 정수를 만든다면 그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 5가지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도 5가지고 세 번째도 5가지고 네 번째도 5가지니까 분모에는 5의 4제곱이 들어갈 거야. 그런 다음에 짝수의 확률을 구하려. 아유, 짝수는 말이죠. 여기에 2가 오거나 또는 여기에 4가 오면 되잖아. 그럼 자,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5가지 쓸 수 있죠.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2개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야. 그럼 약분하면 5분의 2가 답입니다. 그죠? 거기처럼 계산할 필요 없어요. 따로따로 이거 계산하고 계산해서 할 필요 없어. 답을 쓸 때 이렇게 해놓고 약분시키고는 편해요. 훨씬 계산하기 편합니다. 금방 나오잖아. 1번이 이렇고 1번이 아니죠. 그냥 이거구나. 필수예제 6번이었어. 중복 순열을 이용할 때. 그다음에 78페이지 필수예제 7번. 7개의 문자. 처음에 뭔가 있어요.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래요. 자, 그럼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잘 봐. 똑같은 문자가 A 있고 O 있고 그 다음에 V, C, D. 자, 똑같은 문자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7팩을 2팩으로 나눈다. 분모에는 여기 들어갈 거야. 분모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제 뭐냐?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모음끼리. 자음, 모음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겠죠? 저는 자음, 모음을 반대로 생각해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안 그럴 것 같지? 순식간이라고. 모음은 자음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모음끼리 이웃한다니까 모음끼리 이웃한다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VCD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이웃하니까 일단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얘네끼리 위치 바뀔 수 있죠.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또 4개를 나열하는데 2개 같으니까 2팩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분자에는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하죠. 2팩 2팩 날라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7팩 4팩이면 4팩하고 7팩하고 약분하면 여기에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이용한다. 필수 예제 8번 옆에 79페이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무슨 과를 쓸까? 어떤 과를 가고 싶을까? 저는 수학과를 처음부터 수학과 가고 싶은 데만 왔었어요. 공대, 그냥 단순히 공대. 공부 좀 더 잘하면 치대 정도 가고 싶었다. 네, 결론적으로 시험을 잘 봤었는데 저는 실전에 강합니다. 실전, 평소보다 실전 시험을 훨씬 잘 봐요. 운전면허 빼놓고 운전면허는 좀 좋겠더라.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수학과는 나중에 공대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 다시 공부했는데 다시 때려치고 나왔어요. 공대. 다른 공대 가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수학을 겁나 잘하는데 수학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수학과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게 좋았을 거다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후회 없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되게 만류가 많았어요. 야, 왜 수학과를 가냐? 공대 가거나 좀만 공부해서 그때 당시엔 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의치대 이게 의대는 좀 그나마 높았는데 치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가지. 아니야, 수학과 가고 싶어. 또 가지 고집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고 싶은 데를 다 이미 생각한 데가 있어요? 제가 없어요? 있어요? 방향 쪽으로. 방향 어느 정도 방향 잡아야죠. 문과로 틀어야겠다 이런 거면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 조카도 당장 과에 대해서 막 좋은 과를 갔다고 야 신난다. 지금 과가 안 좋아. 너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조카가 조선해양을 갔어요. 지금 30살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조선해양이 하향세예요. 조선이라는 게 그렇잖아. 떴다가 떴다 그렇잖아요. 조선해양이라고 하면 어때요? 배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해양에 관한 여러 가지를 다 배우는데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 야, 앞으로 자원이나 이런 거는 다 바다에서 캐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해양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든 점수 맞춰서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런 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걔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다른 학부로 산업공학 그쪽으로 틀었어요. 산업공학 쪽에도 어떤 인공지능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원을 갔어. 그 잘 간 거죠. 공부해갖고 간 거니까. 그래서 틀어서 가서 물론 학부 때 한 마지막에는 그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겠지. 준비했어. 가서 대학원에서 잘 해갖고 지금 잘 나와서 중간에 대학원 다닐 때 중간에 대학원 들어가자마자인가 기업에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줘. 그러니까 등록금 같은 거 주는 거야. 공짜로 다니는 거야. 단 너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5년은 다녀. 이런 게 있어요. 콜. 아픈 게 없잖아. 그게 LG였어, LG. 지금 LG 들어가 있어.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이제 솔직히 무슨 과에 뭐가 있고 무슨 과에 뭐가 있고 잘 모르잖아. 물론 알아보고 가야겠지만 근데 가서 내가 모른다 잘못 왔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 갔어. 이게 방향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다른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학원을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게 방향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선택하고 그걸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져. 그 명심하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때 뭐 자기 성적도 이제 감안해서 선택해야겠지만 좀 뭐랄까 자신의 취향은 자기가 잘 알잖아. 그걸 10분 반영해봐. 반영해서 한번 가봐. 가서 잘 맞으면 거기서 또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또 그 과로 대학원 갈 수도 있고 있잖아. 그러다가 가서 나처럼 안 맞고 관두지 마세요. 나처럼. 그때 왜 그랬나 몰라.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다소곳한데 뭔가 지를 땐 또 지르는 스타일이거든. 상남자 스타일이구나 할까?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여러 방면 자기가 생각감 이렇게 좁지 않아요. 생각보다 갔을 때 생각보다 여러 방면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돼서 막 선택하지 마. 자신의 취향을 10분 집어넣어서 지원해봐요. 그게 가장 옳은 길 같아.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 됐어.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돼 있죠. 꺼낼 때. 이게 전체야. 분모. 그럼 전체가 이게 10개 중에 4개 꺼낼 때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14는 뭐예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210입니다. 210. 분해 문제에서 이제 분모에 3개나 있구나. 분모에 이제 210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 첫 번째 각각의 확률들을 구하는데 첫 번째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온대. 그럼 분자에 들어갈 놈은 4개 모두 초록공이니까 5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게 되잖아요. 초록공 5개 중에 이 확률인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10분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온대.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그럼 흰 공 3개 중에 2개 꺼내고 그리고 검은 공 2개 중에 2개 꺼내면 되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세 번째, 210분에 흰 공이 2개 나온대. 흰 공이 2개 나와. 그럼 흰 공 2개 빼놓고 나머지 2개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흰 공 3개 중에 2개 꺼내고 남은 공은 여기서 2개 꺼내면 됩니다. 7개 중에 2개 꺼내면 되는 것이죠. 이거 계산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인 확률 이렇게. 그 다음에 80페이지 필수 예제 9번 있습니다. 필수 예제 9번. 다음 문에 답하시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1번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여러분들 장미는 보면 알죠? 프리지아라는 것을 아세요? 네? 나도 몰라요. 장미, 튤립은 알겠네. 튤립 그 모양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개나리, 진달래. 진달래도 가끔 헷갈립니다. 모랑 있잖아. 철쭉하고 헷갈리잖아. 구분한 법이 있죠. 인터넷에 있더라고. 꽃이 보니까 아니다. 새끼로 생각 안 나. 갑자기 나한테 꽃을 주었던 그 여인이 생각나는 영화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꽃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으로 하는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프리지아를 A개, 장미 B개, 수선화 C개, 튤립 개란다. A 송인데 A 송이 B 송이 그러니까 개로 할게요 그냥. 에휴. 아니야 그래도 촬영하고 있는데 송이 성격이 있어. A 송이, B 송이, C 송이, D 송이가 있을 때 문제에서 괄호 열고 단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대.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프리지아랑 장미랑 수선화랑 튤립이랑 합쳐서 5송이를 구입하는데 하나만 5송이 구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5송이 이상씩 있대잖아. 빵빵빵 5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모에는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구입하는 거. 111, 2를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2, 3, 0, 0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분모에는 4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분모에는 요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할 때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된대. 수선화 C가 2송이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C가 2란 얘기잖아. C가 2인 경우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3인 음이 아닌 정수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3H3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어요. 이 동전은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저금통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근데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는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각각의 저금통에 A개, B개, C개의 500원짜리를 넣는다고 하면 총 합해서 8개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예요? 전체는 뭐야? 이게 음이 아닌 정수가 전체일 거야. 그래서 3H8인데 넣을 때 조건은 뭐예요?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래. 한 개의 동전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연수회라는 얘기죠. 양의 정수회. 분자에는 이것에 양의 정수회가 들어가는 거야. 분자에. 분모에는 여기 들어가고. 그럼 얘는 양의 정수회는 무조건 음의 정수회로 바꿔치기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A는 A' 더하기 1, B는 B' 더하기 1, C는 C' 더하기 1 해놓고 A', B', C'은 이제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한 다음에 0부터 들어가면 A는 자연수 1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양의 정수가 된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5인 이제 음이 아닌 정수회 딱 중복조합 문제가 된 거죠. 3H가 되면 요 확률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예, 됐고. 그 다음에 자 81페이지에는 딱 한 문제, 딱 한 페이지에 통계적 확률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통계적 확률이 뭐냐? 필수예제 10번. 통계적 확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합쳐서 10개가 있대요.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세 번의 한복골로 평균적으로 세 번의 한복골로 두 개가 모두 흰공이었대요. 즉 통계적으로 두 개가 흰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세 번의 한 번꼴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흰공이 n개의 이유에 10 빼기 n개가 있다면 전체 10개 중에 두 개를 꺼낼 때 흰공 n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 흰공 두 개가 나올 확률이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되게끔 하는 n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NC2가 10C가 45니까 45 곱하면 15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n 구하래. 그럼 이제 NC2는 2분의 n-1이니까 자 항정식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이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n-6 n 플러스 5가 0이니까 n은 자연수일 거 아니야. 여기 나오죠. 즉 흰공이 6개면 이 말 평균적으로 3분의 1의 확률, 통계적으로 3분의 1의 확률을 얻는다. 뭐 이런 정도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이제 기하적 확률이 나오는데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번의 편인데 어쨌든 있으니까 뭐 책마다 참고서마다 다 넣어놨어. 문제집마다 넣어놨어. 그렇게 넣어놨나 몰라. 기하적 확률은 참고 삼아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원판이 있는데 관역입니다. 관역. 반지름이 12 관역이 있는 여기에 반지름이 3인 원에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노란 칠을 했어요. 이 노란 칠한 곳은 관역 중에 시점 관역이에요. 그럼 내가 총을 쏠 때 이 시점 관역에 맞출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에 말하잖아. 바깥에 쏘는 거 없어요. 안쪽에 다 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넓이분의 이 넓이가 확률이 된다는 의미야. 전체 넓이는 100파이죠. 안의 넓이는 9파이잖아. 그래서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100분의 9의 확률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맞죠? 생각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문제가 진짜 대표적인 문제가 그 183페이지에 특강 1번 문제예요. 옛날에 기하적 확률을 얘기할 때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때 내가 P를 어딘가에 정사각형을 찍어요.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곳에 찍어도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곳에 찍어도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삼각형들이 만들어질 때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해요. 둔각 삼각형의 확률. 반대로 예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의 정의상 직각 삼각형의 확률은 제로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직각이냐 둔각이냐 예각이냐의 기준은 이렇게 돼요. 반원이 기준입니다. 반원에서 자, 이렇게 반원위의 점을 찍었을 때 얘가 직각이 되는 거지. 직각. 이게 직각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 그럼 이 반원 안에 점이 찍히면 반원 안에 점이 찍히면 요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되고요. 요 반원 바깥에 점이 찍히면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자,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 분의 둔각은 요 안쪽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 그럼 전체 넓이는 몇입니까? 2 곱하기 4죠. 그 다음에 요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죠. 전체 넓이분의 요 분홍색의 넓이가 2분의 파이거든요. 요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만약에 예각삼각형의 확률은 4분의 바깥쪽 넓이는 4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거죠.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8분의 파이고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야.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모든 것이 다 나온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약간의 그런 건데 넓이다 보니까 이건 점이잖아, 점. 넓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 넓이로 기하학적 확률을 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해.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살짝 얘기 안 한 부분이 당연한 얘기인데 자 73페이지 봐보세요. 73페이지에 4번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 P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확률은 무조건. 확률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고요. 1보다 큰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모든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 표본 공간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안 일어나는 사건이 공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정도 정지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확률의 확인 체크 한번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